이번에는 조기 대선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3 대선을 앞두고 양당의 대선 경선이 숨가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저녁 7시에 2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4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나경원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치열한 모습입니다. 막판까지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모습 먼저 보시겠습니다. 토론에서는 막상 불리하니까 윤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말라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도 이 정도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또 안철수 후보님 말씀 자꾸 하시던데요. 급하신가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탄핵을 반대한 분들도 찬성한 분들도 다 마음을 모아서 결국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든든히 하고 미래로 가야 되거든요. 무렴치 아니면 다시 또 미래로 가야 되는데 같이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나경원, 안철수 후보가 4위, 5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과연 누가 이 4강을 차지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건데 오늘 안철수 후보는 SNS에 이재명을 막을 수 있다면 뻐꾸기라도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죽어가는 당을 살릴 화타가 되겠다 아니면 죽을 각오의 제갈량이 안철수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나경원 후보가 비판한 대목이 뭐냐면 이것저것 당을 옮겨 다닌 이른바 뻐꾸기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뻐꾸기 되겠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전날이었죠. 받아친 거죠. 전날에 뻐꾸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뻐꾸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번에 이제 경선 오늘 이제 4강이 이제 정해지는 건데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으로 인해서 사실상 헌재 결정을 받아서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직에서 내려와 있죠. 저는 일단락이 됐다고 봐요. 근데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걸 내란 종식 프레임을 들이대서 이 어떤 대선에 있어 관통하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간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다 입장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걸 넘어서서 그렇다면 이재명 전 대표가 말하는 그 대한민국 거기에서의 어떤 위험성, 권력이 집중화되고 여러 가지 공약, 정책을 말하지만 사실 성장을 얘기하지만 발목을 잡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봤을 때 발목을 잡는 그런 정책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시대를 관통하는 시대 정신이 통합과 그리고 또 경제, 특히나 이제 관세 정쟁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다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멈추고 가고 획일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실상 민주당을 도와주는 격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금 경선 후보에 나온 후보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나경원 후보와 지금 안철수 후보의 이 격돌하는 모습이 사실 얘기가 되거든요. 뻐꾸기 얘기가 나왔어요. 남의 둥지에 가서 알을 낳는 뻐꾸기라고 말을 했는데 그걸 받은 모습이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에서? 저는요. 지난 주말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마지막 빅4는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말 내내 나경원 후보가 이렇게 말했던 발언들을 보면 너무 실망스러워요. 자, 방금 말씀하셨듯이 뻐꾸기라 그랬어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단일화 안 했으면 국민의힘 승리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왜 한 말 안 했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제 와서 뻐꾸기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된 다음에 인수위 위원장 누가 했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했어요.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 본인이 4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인신공격성으로 뻐꾸기라고 말하는 거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탄핵에 찬성하나 반대하나 한 마음으로 담아야 된다? 말은 상당히 듣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요 탄핵의 강을 넘지 않으면 이 찬탄 반탄 한 그릇에 못 담습니다. 이게 사컷에 누가 들어가는지에 대한 그렇기 얘기죠.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중도는 없다고 이런 말까지 한 과정에서 저는 상당한 당원들과 국민들이 실망을 해서
안철수 후보가 저는 4등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컷에 들어가는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 후보는 고립이 되고 안철수가 되면은 2대2 얘기가 있거든요. 찬탄 반탄. 이러면 찬탄 주자들은 뭐 계엄의 강을 건널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지만 표가 갈려가지고 좀 결선에선 좀 저는 불리하지 않을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는 게 기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대1 구도라는 게 본인이 어떻게 보면 3대1 구도 속에서 압박이나 비판을 받을 때 도리어 약자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4강에서 곧바로 한 명이 과반 이상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렇다면 결승에 한 명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두 명이. 그럴 때 안철수 의원이 소위 말해서 2등으로 갈 수 있는 표, 이른바 탄핵에 찬성했던 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3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는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 2대2 구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차라리 나경원 후보가 들어오는 게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전략상 결승전에 가는데 더 좋을 거라는 그런 관측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녁 7시 한번 지켜보죠. 한동훈, 홍준표 후보도 관심입니다. 어제는 장외에서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전날에 키높이 구두, 생머리 이게 발단이 됐던 것 같은데 두 사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아니 재밌으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한 대표는 정치적으로는 새까만 후배입니다. 후배인데 정치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미지 정치 하려고 덤비면 그게 오래 못 간다. 그 이야기 해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이상하게 이제 비꼬 와서 이제 듣는 사람들이 좀 있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느냐. 그럼 맞대놓고 너 이미지 정치 하지 마라 그 소리를 하겠습니까? 뭐 다른 분들하고 달리 탈당한 경험도 없고요. 예. 제가 뭐 특활비 집에다 갖다 준 경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필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눈썹 문신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점수를 딸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그 홍준표 후보께서는 이거 재밌으라고 했지만 사실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이나 봤을 때 언론에서 봤을 때는 조금 과한 거 아니냐, 인신 공격 아니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볍게 받아치거나 괜찮다. 아니 뭐 국민들한테 좀 더 잘 보이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점수를 딸 수 있는데 한동훈 후보 측,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근데 한동훈 후보 측에 있는 신지호 전 의원께서 네. 눈썹 문신한 거 아니냐 뭐 그러면서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네. 뭔가 본인한테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가볍게 치고 그걸 받아줄 때 더 큰 점수를 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본질이 아닌데 너무 희화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런 논쟁은 재밌지도 않고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지금 한창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 이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별의 순간을 언급했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다시 한번 별의 순간을 언급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누가 별의 순간을 잡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 앞으로 두 사람이 경선하는데 한 사람은 한동훈이가 한 사람은 틀림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다음에는 뭐 홍준표가 될런지 무슨 이 김문수가 될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라고 봐요. 한덕수 지금 총리야말로 계엄 사태에 대한 한복판에 있는 장본인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상적인 이제 소위 상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한덕수 총리는 감히 대통령 후보가 될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게. 네, 한덕수는 평가절하했고 한동훈을 꼽았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지금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한덕수 추대로는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10시 반에는 출범위가 출범한다면서요? 추대위가.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야당에서는 네. 한덕수 대망론을 이른바 이제 친윤 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뭔가 만드는 시나리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몇몇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2주 전 화요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트럼프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나서 트럼프가 무역 협정 관련해서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우선시하라. 그리고 관세 어떤 상호 관세 관련해서 90일 유예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행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대행이 아니라 대행의 꼬리표를 좀 놔두면 국익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지지율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본인이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 대한 시대 정신, 그 시대 정신을 내가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이 전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운이 좋다고 할까요? 통합적인 리더십.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호남 출신에다가 진보와 보수에서 양쪽에서 다 일을 했고 이념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모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평생 혼밥을 안 하던 한 대행이 최근에는 식사도 소수하고만 할 정도로 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대선 조기 어떤 모드인가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국힘 주자들은 솔직히 견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국힘의 당원들 그리고 이제 보수 중도에 있는 분들은 뭐냐면 경선 1위가 누가 돼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경선 1위가 본선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나왔을 때 단일화를 통해서 더 큰 한덕수나 아니면 더 큰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건 중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의 리그에서 역동성을 발휘해서 확장성을 갖고 그 이후의 상황은 국민이 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경선 얘기 이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선 후보는 어제 자본시장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주가 5천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이크를 끄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보시죠.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마이크에 민감한 거는 공직선거법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 이제 운동기간이 다음 달 12일부터인데 사실 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가능한 기간 외에 본인에 대해서 정치적인 호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비 후보들의 경우에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목이 쉬어라 정말 이렇게 막 생목으로 호소를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 자리는요 이제 기자 간담회라든지 저런 자리 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는 없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이번 이제 공직선거법상에 문제되는 소지를 이번 선거 기간에는 좀 만들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를 네. 익힙니다. 부대변인. 네. 이게 사실 20대 경선 때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거든요. 부자 몸조심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선거에는 다 전략이 있습니다. 전략도 1등, 2등, 3등 이렇게 전략이 있는데 1등 전략은 뭐냐면 다 기본 논리입니다. 득점보다는 실점을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특히나 지금처럼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사실 득점을 하려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판이 바뀌는 그런 분위기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제적인 전반에 있어서 분야별로 지금 공약을 발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께서 본인 자체가 휴면 왕개미. 그러니까 본인도 나중에 정치 그만두면 주식시장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어떤 부의 집중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금융시장으로 조금 분산돼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주식시장 주가지수 5천을 약속하는 그런 공약들을 발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어서 시장 찾아서 어묵을 안 먹어도 지지율 50%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거든요. 어떻게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게 그 의미가 있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정책에 초점을 맞춘 것도 당연히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고 중도층이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도층 혹은 우리가 무당층이라고 하잖아요. 이 무당층은 지지 후보 없음과 지지 후보 모른다로 나누어집니다. 이 지지 후보 없음은 대부분이 중도 보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국민의힘 성향이 강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도 뽑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기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런다면 이 무당층에서 지지 후보 모른다는 정책적인 유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래도 지금도 국민의힘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랑 종식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게 표를 줘야겠구나라는
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 D-42일입니다. 지금까지 정치 소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